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충북대 병원의 중환자 병실이 꽉 차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장비와 인력도 부족해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갓난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내수읍 초정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과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북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와 괴산을 포함해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태풍 오마이스가 정체전선의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풍보다는 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23개 협업기관들이 현재 비상근무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주 오창이 57.4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괴산이 50.5mm, 증평은 49.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와 충주, 증평, 음성, 진천, 괴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체선 영향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전반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충청북도는 수화천 인근의 저지대 마을이나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북에서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늘도 13명이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코로나19 치료의 중추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중환자 병실이 꽉 차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이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705개입니다. 경증 환자를 제외하고 준중증 환자 이상을 보는 병원은 충북대병원과 베스티안 오송병원입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 중환자 병상에 8명이 입원한 상태로 더 이상 추가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한 명 더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의료 장비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병상 여유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마지막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장비가 에크모인데 충북대병원이 가진 장비 2대는 모두 가동 중이어서 추가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에크모 장비 2대가 모두 투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준중증 환자는 갑자기 예후가 나빠지면서 중증 환자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대병원만 해도 현재 10명의 준중증 환자가 모두 인공호흡기나 산소 마스크를 달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과부하가 날로 가중되면서 임시방편의 인력 배치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차례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방역 성과에 도취되면서 이미 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크모 장비도 부족하고 인공호흡기나 또 이것에 대처할 의료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의료 현장에 중환자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급증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병상이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계산법은 의료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고양이 울음소리로 착각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 경찰은 아기가 버려진 지 사흘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친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골목길 상점 앞으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차는 급히 무언가를 싣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1일 새벽 3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이 고양이가 내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여자 갓난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기는 맨몸으로 탯줄이 그대로 달린 상태였으며 쓰레기통과 맞닿은 몸 쪽에는 곳곳에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안 울고 있었고 그냥 칭얼칭얼대는 정도였고 꺼내서 담요를 옮겼을 때는 아기가 많이 울었거든요. 아기가 버려진 식당은 지난 석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탐문 수사 끝에 친모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니 왜 유기하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 맞으세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내일 운영위 소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루 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한 세종의사당 설치법 제정 약속이 시간 끌기가 아니길 바란다며 이번 주 내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국회법 통과가 급물살을 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충청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7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남겨둔 이후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내정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SNS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 상임위 중심의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을 어쨌든 견뎌왔던 상황이고요. 행정수도로 가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물꼬가 트일지 양당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내수읍 초정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은 빼달라며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입니다.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역사 고증을 토대로 한옥, 숙박시설 등을 갖춘 초정 행궁이 조성돼 관광객을 막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파 등을 갖춘 초정 치유마을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추가 개발을 위해 2012년 주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궁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개인 소유의 땅도 주차장과 공원, 도로 용지로 묶여 있는데 토지주들은 청주시에 계획시설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것까지 합하면 30년 넘게 개발 행위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딴 지역 가보면은 탁 하나리 개발이 되는데 초정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행궁전원과 하나밖에 달라진 거 없는데 이거를 해제를 해주든지 시에서 이거를 우리가 매매했을 때 그걸 회수해 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그거 우리가 권리 행사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주들은 아직도 개발 계획이 없다는 청주시의 답변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도 안 되는 면적을 개발해놓고 기약 없이 또 기다리라는 건 행정 편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은 오는 30일 충청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국토부에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지만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모른 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주에서는 쓰레기를 도로변에 마구잡이로 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시 당국이 배출 기준을 세워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충주시 연수동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와 각종 재활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원룸촌에서 나온 것으로 배출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자기 집 앞을 놔두고 대로변에 버리게 됐고 이로 인해 민원이 속출했던 겁니다.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면 그냥 뒤쪽으로 도로가 끊어버리면 돼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달부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잘못된 배출 방식이라는 걸 알고도 눈감아줬지만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해 미관을 해치는 일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을 원칙으로 하는 문전수거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일몰 이후 원룸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수거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원룸 같은 경우에 원룸 주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전 배출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수거 대행업체와의 계약 방법도 변경해 수거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품목마다 수거업체가 각각 다른데 2년 뒤부터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권역별 책임제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역학조사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시, 군에서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달 확진자 1000여 명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10여 명으로 2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 영업을 한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5곳의 유흥주점과 1곳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과 이용객 7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객 행위를 통해 밤 10시 이후 출입문을 잠근 뒤 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에 충북에서는 선수 7명과 감독 2명이 참가합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패럴림픽의 충북 소속으로는 사격과 양궁, 탁구, 역도 등 4개 종목에서 선수 7명과 태권도와 사격 종목 감독 2명 등 모두 9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도쿄 패럴림픽은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펼쳐지며 한국은 14개 종목, 1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청주시가 SK하이닉스 LNG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상생협의회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며 LNG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만큼 지역 내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16,000여 명에게 응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말 그대로 응원의 개념이라며 집합금지 조치로 손해를 본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도 안에서 따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액 48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액 10일로 집행되며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협 충북 두 손 모아 봉사단이 CJB 1000원의 힘 캠페인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신협 중앙회 충북지부 정경철 본부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12살 정한의 가족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한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CJB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16번째 1000원의 힘 대상자입니다.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청주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오재세 전 의원이 예고한 대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준석 대표의 안내를 받아 모바일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권 교체는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수출 동향에 따르면 7월 충북 수출은 26억 800만 달러로 2000년대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의약품이 160% 증가했고 반도체와 2차 전지도 4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